강철없게 고 최동원과 무등산 폭격기 선덕열, 최고의 라이벌들이 펼친 전설의 명승부가 스크린에서 펼쳐집니다. 동원이 형하고 붙여주십시오. 동렬아, 절대 안 내려간다. 그래, 끝까지 한 가보자. 1987년 부산 사직구장에서 펼쳐진 4시간 56분의 가장 완벽한 경기. 이기는 지는 우리 끝까지 가는 길은 알아라. 배우들의 투혼과 감독이 만들어낸 치열한 승부의 현장. 잠이 들면 비명을 지르면서 깨어나고 다시 또 진통제를 털어놓고 공을 던지고 슬라이딩하고 점프하고 구르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니까 아마 다들 선수 출신들도 다 알아 누웠으니까요. 600만 관중 시대를 열어젖힌 한국 프로야구사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 두 선수가 그 라이벌로서 그 참 오랜 세월을 같이 그 마운드에서 격돌을 했기 때문에 서로 의식하지만 존경하는 사이가 아니었느냐. 전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 영화의 가게도 퍼펙트 게임입니다. 작은 재즈 카페의 주인이었던 무라카미 하루키. 그가 소설을 쓰기로 결심한 곳은 다름 아닌 야구장이었습니다. 9회 말 투아웃에도 승부가 바뀔 수 있는 짜릿한 스포츠이자 감독과 선수들의 두뇌 플레이와 투혼이 담겨있는 드라마틱한 스포츠 야구. 이는 하루키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화인들에게도 영감을 주었는데요. 영화 퍼펙트 게임은 고 최동원과 선동열의 승부를 그리는 것을 넘어 기록엔 담기지 않는 두 선수의 내면과 시대상까지 담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야구를 둘러싼 당시의 시대 상황은 영화 스카우트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프로야구가 대한민국을 사로잡았던 시절, 풋내기 신인이었던 선동열은 최동원을 보며 투수의 꿈을 키웁니다. 결정을 했습니까? 앞으로의 꿈 같은 거 한 말씀 해주시죠. 최동원 선배님 같은 그런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바로 몇 년 후 프로에 정식 입단한 선동열은 무서운 속도로 최동원을 따라잡는데요. 선동열 선수. 후배의 승승장구를 진심으로 축하하지만 어쩔 수 없는 위기감을 느끼는 최동원. 선동열 선수가 수상한 거에 대해 한 말씀 하세요. 당연히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제 선동열의 시대가 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태 쪽에 또 비가 내려서 하루만 더 경기가 연기되면 두 사람의 승부는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계획된 게임이었을까요? 최동원 선동열 선발 맞대결. 복잡한 정치 상황을 야구로 돌파하려는 정부와 여론. 부담이 되는 경기다 보니까 양쪽 구단이 불의 대결을 의식적으로 피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프로야구 이거 각하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각하를 위해서 한번 제대로 써먹어야지. 당장 판짜. 세상으로부터 라이벌임을 강요받는 두 사람. 영화 스카우트는 그들 중 선동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작년 주계리그 이후 안암동한테만 3연패요. 3연패. 당장 내년에 최동원 졸업하면 대책은 있어? 올해 고3 중에는 그 쓸만한 투수가 많이 없어서. 가만히 있어봐. 광주 1구에 초고교급 투수 하나 있다 그러던데 이름이 뭐더라? 프로 입단 전부터 괴물 투수로 소문난 고등학생 선동열. 그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대학 교직원인 호창은 광주에 내려가는데요. 좌우간 선동열이 만나기 전까지는 서울 올라올 생각도 하지 마. 알았어? 동열이 여 없는데. 선동열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갖은 노력과 정성을 펼치는 호창. 아버님. 뭐여? 또 너냐? 따님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귀찮게 좀 하지 말란 말다. 전부터 뭐. 아버님. 저는 아드님을 제게 주십시오. 뭐야?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민주화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영화는 선동열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한 남자를 통해 1980년 5월 광주의 아픔을 담아냅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상도와 전라도, 롯데와 해태라는 지역 감정 속에서 유일한 분출구가 되었던 프로야구. 스카우트는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프로야구에 대해 웃지 못할 비하와 독재화 시대의 아픔을 이야기하는데요. 퍼펙트 게임은 야구공 하나에 시대의 무게와 스포츠 정치까지 담아야 했던 야구 선수들의 갈등과 인간미를 담아내 감동을 안겨줍니다. 이 경기 끝나고 딱 한 사람만 기억합니다. 그게 나는 선동열이 아니라 최동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에게는 해태도 없고 롯데도 없고 나에게는 오직 동렬이가 최동원을 이기고만 있다. 대한민국 최고 투수가 선동열을 보여주자. 저기 내가 어찌 보면 가장 사실적일 수밖에 없는 스포츠가 픽션인 영화로 변해가는 과정은 기대와 우려를 동반하는데요. 영화 퍼펙트 게임은 선수 이름과 소속팀까지 실제로 담지만 그날의 승부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선수들과 감독의 내면에 더 집중하는 이 영화. 그렇기 때문에 야구를 잘 모르는 관객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데요. 이쯤에서 떠오르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슈퍼스타 감사용인데요. 영화 속 야구 선수들은 운명 같은 승부 앞에서 과연 어떤 속내를 드러낼까요? 이제 최동원 선수는 한물 갔다고들 하던데 어깨도 예전 같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맞대기에서 질 것 같으니까 피하는 거 아닙니까? 내는 동렬이가 나오건 누가 나오건 죽도록 던집니다. 내가 한 물 갖건 두 물 갖건 끝까지 던집니다. 내한테는 그게 야구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최동원이 게임은 최동원이가 나간다고! 세상의 시선에 자존심을 다친 노력파 최동원과 자신 앞에 큰 산을 넘고 싶은 선동열. 감독님, 동원이 형하고 붙여주십시오. 그들은 각자 운명의 대결을 준비하는데요. 공 하나에 죽고 공 하나에 산다. 서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서로에 대한 연민과 또 투지를 불태웁니다. 늘 야구만을 염두에 두고 매 경기마다 목숨을 걸었던 우직한 사나이 최동원. 게으른 천재로 알려져 있지만 뚝심과 오기로 불멸의 기록을 남겼던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 그리고 그들처럼 꿈을 던졌던 또 한 명의 실존 인물. 이거요! 저는 시장 가게 주인이 아니고요. 감사형이라고 야구 선수예요. 감사형! 괜찮아요. 감사하실 필요 없어요. 학창 시절엔 야구 선수였지만 실업팀으로 가지 못하고 회사원으로 살아가던 감사용. 야, 살다 보니 별일이네. 우리 회사에도 프로야구 팀이 다 생기고. 이봐 감주인, 프로야구 관심 없어? 내가 잘하는 사람이 산미팀 코치로 온댔거든? 저요? 아이, 프로야구 선수는 뭐 아무나 되나요? 거기서 뭐 직장 야구에서 좀 한다고 다 프로 선수가 되면은 난 프로 기사 되지. 그는 회사 프로야구팀의 왼손 투수 공모를 통해 다시 한번 야구 선수의 꿈을 키웁니다. 33번 감사용! 감사용이 없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왜요? 그게 아니라 저 타자는 인스탠드인데 인코스 변화구 위주로 던지고 싶은데 그게 괜찮을런지. 잘해봐요.
하지만 이름과는 달리 스타 선수 한 명 없는 산미팀은 개막 직후부터 꼴찌팀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고 감사형, 준비해라. 예? 코치님, 이 경기 끝난 거나 다름이 없는데. 문영이가 많이 지쳤어. 가서 문영이 좀 도와줘, 응? 감사용은 선발 등판 한 번 하지 못한 채 패전 처리 전문 투수로 낙인 찍히게 되죠. 10대1로 지기는 상황에서 프로 데뷔 첫 등판인데요. 감생 선수가 패전 처리로 나오는군요. 그러던 중 감사용에게도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최강팀 오비베어스, 그것도 오비의 간판 스타 박철순의 20연승을 눈앞에 둔 경기.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발 등판에 서게 된 감사용. 이 게임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건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끝이 날 것인가? 두 선수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1대1 무승부 속에서 마지막 경기를 펼치는 선동열과 최동원. 팀 동료들도 승리를 향한 투지를 불태웁니다. 공을 들어 보입니다. 네. 지실 대로 지쳤지만 정신만큼은 더 또렷해지는 전설의 투수들. 이미 알고 있는 게임의 결과. 하지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선수들의 뜨거운 이야기. 그 명승부는 2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주 가끔 겪게 되는 기적과 좌절의 순간들이 앞서 본 야구 영화에서는 거의 매일, 매회마다 벌어집니다.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예측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야구와 인생. 극적이고 치열하게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이 희열과 절망의 순간을 한 편의 야구 영화와 함께 느껴보십시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야구 경기보다 더 쉽고 더 간단하게 풀린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화의 가게도를 찾아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음악 한다는 거, 그 중에서도 힙합 한다는 거, 이거 진짜 자유와 젊음을 담은 청춘의 음악 힙합이 영화로 찾아왔습니다. 비트를 만들면 MC는 그 위에 랩을 해. 한때 같은 꿈을 향해 달려가던 세 명의 친구들. 비트가 울리면 마이크를 잡는다. 저보고 친구들 뒤통수 치라는. 하지만 한 멤버의 배신으로 그들은 흩어지는데요. 방송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멍청한 아이돌 밴드를 원해? 그 뒤로부터 3년이 지난 어느 날 은밀한 비디오 테이프로 다시 만나게 된 3인조. 과연 테이프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요? 영화 청춘 그루브입니다. 아니 막말로 에미넴은 자기 엄마 욕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저는 우리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하고요. 램페이지스. 힙합 그룹 램페이지스의 리더 창대. 너무 친근한 얼굴 탓일까요? 기획사 사장의 눈길은 금세 다른 곳에 향합니다. 야, 저 친구 마스크 좋더라. 이름이 뭐라 그랬지? 매드도. 매드도. 팀의 비주얼을 맡고 있는 민수.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는 3인조 힙합 그룹. 비트가 울린다. 이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러한 순간을 기회라고 부르지. 하지만 이들에게도 갈등이 존재했으니 문제의 원인은 유일한 여성 멤버 아라입니다. 너 사실 아라 때문에 하는 거지? 당돌한 매력으로 민수와 창대를 흘리는 아라. 찍지 마. 그녀 때문에 민수와 창대는 괜히 서로를 의식하게 되죠. 민수야,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돈 버는 사람 몇이나 될 것 같냐? 이 너무나 하고 싶었던 음악.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 단단합니다. 그래도 젊음이 있기 때문에 거칠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는 공연도 할 거고 음반도 낼 거야. 꿈만으로도 배부른 20대. 하지만 그로부터 3년 후. 낭만은 짧고 현실은 냉혹합니다. 듣기만 해도 빛나는 청춘이 엊그제 같은데 함께 춤추고 노래했던 민수는 어느새 인기 힙합 그룹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혹시 멍청한 아이돌 밴드를 원해? 그럼 TV를 끄세요. 그룹을 탈퇴하고 기획사 사장과 손잡은 민수. 배신감에 복수심까지 품었지만 현실은 초라합니다.
이제 30을 바라보는 나이. 지갑도 청춘도 텅 비어있죠. 창대와 달리 잘 나가는 힙합 가수 민수. 하지만 그 역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숫자 11개부터 시작합시다. 처음엔 공으로 시작해. 내가 알아. 저런 애 데리고 하려면 너도 고생 좀 하겠다. 니네 사장이 그렇게 노래 부르는 공중파 제가 날려먹었다며. 너 4일 안에 랩하는 애 하나 데려올 수 있어? 네? 넌 네 파트너가 공중파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냐? 아까 그 VJ 엉덩이 진짜 죽이더라. 그 새낀 문제가 심각해. 사고뭉치 래퍼를 직접 맡은 변성형 감독. 실제 경험담을 영화에 고스란히 담았는데요. 봉태규와 이영훈 역시 뛰어난 랩 실력을 펼치며 영화의 현실감을 더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음악 영화를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예매를 살짝 미루시는 게 좋겠네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비운의 래퍼 창대. 텅 빈 골목길만큼이나 마음 또한 공허한데요. 때마침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3년 만에 만나게 된 민수와 창대. 그런데 우리 옛날에 알아 기억나지? 알아. 너 지금 조아라가 누군지 기억하냐고 물어보는 거냐? 한국 들어왔더라. 민수는 창대에게 묘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 호주에 있었다고 하던데. 너도 몰랐어? 야, 시끄럽고 용건만 간단히 얘기하자. 걔가 왜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뭐 막 찍고 그랬잖아. 무슨 탭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들에겐 은밀한 동영상이 존재했던 겁니다. 아니 그래서 아라가 그거 가지고 협박이라도 한다는 거야? 여보세요? 창대 씨. 누나. 방금 연락 왔는데 어쩌지? 자기 음악은 너무 좋은데 앨범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시네. 미안해. 다음에 기회 되면 꼭 같이 한번 하자. 응? 내가 실장님이랑 통화를 한번 해. 인생의 쓴맛을 연타로 맛보는 창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민수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네가 날 도와야 될걸. 내가 왜? 테이프에 너도 있으니까. 무슨 개소리냐? 니네 것도 있다고. 그런 게 있었으면 나한테도 연락이 왔겠지. 왜? 너한텐 뜯어먹을 게 없잖아. 창대의 자존심을 긁으며 빈정거리는 민수. 야, 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창대도 폭발하는데요. 힙합에 빠진 젊은이들의 꿈과 우정, 사랑을 그린 영화 청춘 그루브. 같은 꿈을 꾸지만 다른 인생을 걷고 있는 두 남자를 통해 힙합 뮤지션들의 희망과 좌절을 동시에 보여주는데요. 30대를 앞두고 방황하는 청춘이라면 예매를 추천합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찾기 위해 오랜만에 모인 세 사람. 음악을 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그리워하지만 배신과 오해 때문에 좀처럼 가까워지지 못하는데요. 근데 창대 얼굴 왜 그래? 됐고 테이프 어딨냐? 창대는 아라가 안 반가운가 봐. 넌 반갑냐? 그들은 과연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야, 나도! 꿈만 꾸며 달려가기엔 불안한 29살. 30대를 앞두고 펼쳐진 사건 앞에서 그들은 각자 어떤 속내를 드러낼까요? 그들의 잊혀진 꿈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청춘들을 노래하는 힙합 영화 청춘 그루브입니다.